안녕하세요. 경남은행 신입행원이 알려드리는 채용 꿀팁의 김현주입니다. 드디어 2024년 하반기 B&K 경남은행 채용 공고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입행원분들과 함께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들 쏙쏙 담아왔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23년도 입행해서 지금 경남은행 창원영업부에서 기업 여신 담당하고 있는 오현덕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년에 입행해서 현재 거제금융센터에서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도에 입행해서 디지털 전략부에서 비대면 채널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김남훈 대리입니다. 와, 세 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회사를 선택할 때 연봉, 워라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먼저 고려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저는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업들이 복지나 문화는 사실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보고, 즉 워라밸이 연봉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연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서진 계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자기 개발을 어느 정도로 도움을 주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고졸이다 보니 경험이나 경력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을 하면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현덕 대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경남은행을 선택할 때 뭐 어느 특정 하나만을 보고 온 건 아니지만 연봉이나 말씀해주신 자아실현이나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금융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봉을 좀 고려를 많이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이 정말 높은데 워라밸이 정말 안 좋은 회사와 워라밸이 좋지만 연봉은 낮은 회사,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실 것 같은가요? 저는 연봉이 좋은 회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덕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은데 그때 이제 금융치료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연봉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으로 힐링이 된다, 좀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럼 서진 계장님은 둘 중에 어디를 갈 것 같은가요? 저는 워라밸이 더 보장된 회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의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충전을 해서 더 업무 시간에 집중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덕 대리님은 어떠세요? 저도 워라밸이 조금 나쁘더라도 그래도 연봉이 어느 정도 더 좋은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점점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보니까 앞을 봤을 때는 연봉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덕 대리님께서 연봉을 좀 중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남은행은 그런 측면에서 좀 만족이 되는 회사인가요? 아무래도 금융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연봉이 보장되어 있고, 연봉이 뭐가 높냐에 따라 기준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월급날마다 많은 위안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날마다 이렇게 미소를 띠고 받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서진 계장님께서는 자아실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은행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할 때 강의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또 취득했을 때 지원금도 나오고, 또 대학교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석적인 그런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도 복지 같은 경우에도 경남은행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혹시 남훈 대리님은 복지 차원에서 경남은행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사실 모든 복지를 잘 알고 입행한 건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서 진짜 정말 복지가 좋은 회사라고 많이 느끼고요. 저희가 뭐 야구 관람이나 축구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휴양소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뭐 동기들끼리 연수를 보내주는 리프레시 제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복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국내 MBA라든지 대학교 그런 지원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회사가 또 연봉도 좋은데 워라밸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워라밸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PC 오프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반강제적으로 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 보장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러면 연봉도 갖췄고 또 워라밸도 갖췄고 복지, 자아실현까지 이 구직자들이 원하는 모든 걸 갖춘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남은행 채용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올해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종합 면접, 그리고 기업 문화 적합도 심사,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 직군과 DIT 직군을 구분해서 채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DIT 직군은 필기 전형 대신 온라인 역량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이 기업 문화 적합도 심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다는 점인데요. 작년에 실시됐던 인턴십 전형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경남은행의 기업 문화를 체험하고 발표하는 장기 면접 형태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남은행의 문화가 자신과 잘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지원 꿀팁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둥! 바로 서류 전형인데요. 이 서류 전형은 인턴도 해야 돼, 자격증도 따야 돼, 할 게 참 많습니다. 혹시 남은 대리님께서는 어디서 정보를 얻고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주로 은행권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현직자 선배님들께 연락드려서 그들이 합격했던 그런 합격 자기소개서라든지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현직자의 관점에서 한번 봐달라고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취업 준비생의 입장 그리고 현직자의 입장에서 골고루 서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직자 선배님들과는 어떻게 연이 닿아서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 이제 학교 선배라든지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이미 은행에 재직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제가 실제로 경남은행에 지원을 할 때는 제가 경남은행에 아는 선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경남은행을 검색해서 경남은행에 재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께 이제 DM을 하고 조금 도움을 요청드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아는 지인이 없다면 어떻게 DM이나 인스타를 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경남은행에 다닐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제 해시태그에 경남은행을 검색하면 고객분들도 상품을 태그해서 경남은행을 올려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은행에 재직하는 분들 실제로 지점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과거에 이제 그 근무복을 입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네, 현직자라고 확신하는 분께 딱 한 분께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진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보를 얻고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학교 선배 중에 4년 전에 입행한 선배가 있어서 그분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떤 질문이나 이제 최근에 나온 상품들 그런 거를 알려주셔서 실제 면접 때도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덕 대리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그냥 은행권을 준비하는 그런 카페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권도 카페가 유명한 게 하나가 있나요? 여러 군데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제일 회원 많은 데 들어가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이. 독금사. 맞습니다. 맞아요. 그 네이버 카페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금사라고 독하게 금융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금융공기업이나 은행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독금사 여러분 그 카페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전형 준비하면서 이거 참 준비 잘했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공고가 나왔을 때 제일 가까운 경남은행의 지점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 느끼고 그리고
이 지점에 어떤 부분이 있었고 고객들의 특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랑 그리고 그렇지 않고와는 분명히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만의 경험들을 이제 그런 자소서에 쓸 때 솔직하고 진솔하지만 그 제 경험들을 이 경남은행이라는 곳과 나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녹여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실질적인 팁인 것 같은데 경남은행 영업점이 곳곳에 많잖아요. 이런 곳을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진 계장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제 경험과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거나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글 자체로 저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은행에 잘 맞는 사람이다, 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 서술을 하셨었나요? 경남은행 검색을 해보면 인재상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인재상이랑 제가 했던 경험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경남은행에 이만큼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많이 검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서도 인재상을 찾아보기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은 대리님은 어떠신가요? 또 서류를 쓸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되게끔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서류 전형은 면접 전형까지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고 이 후배를 채용하면 영업점 혹은 본점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잘하겠구나 혹은 이러한 업무 스타일 혹은 이런 태도로 일을 하겠구나 라고 표현이 되게끔 조금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은데 또 저는 좀 주의를 했던 게 모든 문항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잘합니다 라고 단순히 역량을 어필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고민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고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도 함께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혼자 작성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좀 스터디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셨나요? 저는 어떤 자소서 스터디라던가 이런 걸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읽어보라고 권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가까운 건 저희 부모님, 제 동생, 그리고 친구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소서라는 건 쓰다 보면 뭔가 제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좀 빼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스터디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맞춤법 검사를 한 3군데 사이트에서 했어요. 이게 뭔가 그런 거에서부터 일단은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칼럼 쓰는 사이트에서 맞춤법 검사를 하고 워드에서 한번 하고 자소서 사이트에서 한번 하고 근데 이게 뭔가 내 자소서가 다 준비됐다는 느낌을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춤법을 좀 완벽하게 하는 게 기본부터 이제 탄탄히 하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좀 생기셨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서류 전형을 잘 통과하고 나면 다음에 남은 것이 필기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은 필기 시험과 인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 시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서진 계장님.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랑 금융권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우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NCS 책을 조금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NCS 책 한 2-3권 정도 가지고 이제 공고에 뜨는 필기 문제 파트에 맞는 걸 골라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실제 볼 때? 완전히 맞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풀다 보면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면 이런 식으로 풀었던. 현덕 대리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은행권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어려웠던 점은 뭔가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항상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이건 이제 만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는 시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날의 컨디션이나 본인이 준비했던 거에 따라서 잘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술술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술술 풀리는 문제들이 실수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틀리지 않고 그걸 정답률을 높이는 데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기가 가장 핵심이었다. 그렇죠. 근데 제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게 뭔가 다른 실수로 틀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은 대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필기는 사실 절대적인 공부량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이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필기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요. 사실 서류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평가해 주는 사람도 있고 정답이 없는 거지만 필기는 정답이 있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공부량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혼자서 공부하다가 밤늦게 이제 너무 눈이 무거워지고 더 이상 공부를 못할 것 같을 때는 오픈 채팅방에 이제 뭐 은행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또 온라인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만든 그런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또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제가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또 찍어서 올려서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환기하면서 최대한 긴 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실질적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성검사를 할 때에도 이걸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착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인성검사라는 게 이게 몇백 문항이고 비슷한 문항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속이고 솔직하게 하지 않으면 또 결국 다른 문항에서 그게 일관성이 없게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인성검사를 할 때는 좀 일관적이게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인데요. 면접은 이것 역시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면접도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고 뭔가 저의 자소서를 읽고 이런 부분이 궁금하겠다 싶은 거를 한 50문항 정도, 그리고 제가 현재 뭐 은행권이나 뭐 경제적으로나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50문항, 그 100문항에 대해서 매일 좀 답변을 저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과의 문답을 계속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실 하나에 제가 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 시간 남는 사람들이 와서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생각나는 질문들을 막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보고 여기서 뭐 부족한 부분이나 채워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보완해서 다음번에 같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의 면접을 좀 많이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남은 대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제가 예상하는 여러 가지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먼저 답변을 꾸린 다음에 그 답변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맞는지를 뭐 저나 주변 친구들이나 현직자분들께 보여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제가 그 답변을 할 때 나오는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조금 고쳐야 되는 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억양이나 그런 답변 시간,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모의 면접을 통해 연습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들은 계속 소거해 나갔던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게 사실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을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소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준비하실 때 가장 좀 집중해서 준비한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들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면접관님들이 그런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했던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를 물어봤는데 지원 동기를 얘기한다든지, 뭐 지원 동기를 물었는데 자기소개를 얘기한다든지, 그런 질문자의 의도랑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 계장님은 어떤 점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긴장을 하면 하던 말도 까먹고 하려는 말도 까먹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막 되뇌었던 그런 말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을 계속 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말하고 있나 하면서. 네, 확인하면서. 저는 그 면접장에 딱 들어가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라던가.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외워서 주변에서 누가 툭 치면 바로 나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첫 단추를 잘 꿰매고 가는 게 그날 면접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연습했던 그런 자기만의 경험담이 있을까요? 뭐 자다가도 연습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조금 비유적인 발언이었는데 밥을 먹다가도 어머니께서 특히 그러셨는데 왜냐면 계속 하루 종일 집에서 막 벽 보고도 그러고 있고 거울 보고도 그러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막힘없이 줄줄 나오고 누군가 앞에 있어도 막힘없이 줄줄 나오고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면접 상황에서 다른 것들은 제가 나올지 모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답변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자기소개부터 연습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기소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항상 딱 들어가면 자기소개를 하는 게 참 어려워요. 혹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남은 대리님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자기소개가 첫인상이기 때문에 한덕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만큼은 긴장하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너무 많은 포인트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딱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키워드라든지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좀 간결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드러낸 뭐 핵심 역량이라던가 그런 게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경남은행 면접 당시에는 이제 뭐 경남은행의 훈남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한 발 더 움직이는 그런 훈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인턴을 했었을 당시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제가 캐치를 하고 업무 제안을 해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든지 딱 한 가지만 잡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경남은행의 훈남이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든 간에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경남은행 면접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희가 가장 처음에는 이 종합 면접을 보게 됩니다. 종합 면접은 역량 면접, PT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역량 면접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보는 면접이잖아요. 역량 면접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을까요? 저를 당황하게 하셨던 그런 질문이 있는데 1차 면접 때 갑자기 저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때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에 저를 조금 괴롭혔던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뭔가 그 순간 이상해질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제가 다행히도 이제 그분 덕분에 뭐 사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배웠고 저 스스로도 이제 사회인이 돼가면서 조금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접장에 들어가면 준비를 한 내용 외에도 제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들을 질문이 들어와서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않고 조금 순발력 있고 재치 있게 여유 있게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질문은 저도 남은이 저를 되게 당황시켰던 질문인데 면접관분께서 저한테 당장 지원자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당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짜볼 수 있겠냐 이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주식이 얼마, 뭐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물어보셔서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랬더니 수익률은 어떻냐 이랬는데 그 당시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대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랬더니 뭐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지만 웃음으로 끝이 난 그런 답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어진 주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PT 면접도 진행이 되는데요. 남은 대리님, PT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특정한 주제가 주어지고 그 준비 시간 동안 제가 그 주제를 파악해서 저만의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면접이었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토론이라든지 PT 면접의 주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실제로 면접에 갔을 때 이러한 주제들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답변을 해야지 하고 어느 정도 답변을 항상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 같고 실제로 면접장에 갔을 때는 답변을 고민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주제가 기억이 나실까요? 비대면 채널에서의 그런 상품 불안전 판매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채널에서 상품을 권유하는 것보다 비대면 채널에서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 전에 숙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주제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런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할 때도 대면 채널에서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화면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PT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PT 면접이라는 그 뭔가 면접 종류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저만의 틀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주어지고 문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현상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보완할 점이나 이런 건 없는가, 이런 식으로 틀을 저 나름대로 정해 놓으니까 막상 진짜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이건 이런 문제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들은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틀을 좀 가져갔던 게 조금 PT에서 좀 유리하다기보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지원자분들이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방금 준비 시간이 짧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PT 면접이 주제가 주어지면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나요? 근데 이건 모든 지원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긴 시간이 주어져도 짧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는 몇 분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15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 대신에 토론 면접을 보잖아요. 혹시 토론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질문하는 거에 최대한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연습을 했고요.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어떻게 하면 어우러져서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론 면접 참 잘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팁도 있을까요? 평소에 신문이나 책 같은 거를 많이 읽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많이 듣고 그거랑 제 생각이랑 결합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토론 면접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토론 면접 때 나왔던 주제도 기억하세요? 저는 노키즈존 찬성 반대로 토론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PT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거 열심히 기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시되는 다양한 상황에 응대하는 상황 면접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상황 면접을 하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현덕 대리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상황 면접이라는 그 면접 전형은 제가 봤을 땐 지원자들을 우선 당황을 시키고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당황했냐면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생전 모르는 분이 들어와서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상황은 약간 그 직장 내의 갈등 상황을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동료인 거죠. 저는 들어가면서 제 동료가 한 명 생긴 거예요.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점심은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모두가 당황을 하니까 본인이 당황을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주어진 상황을 조금 받아들이시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서진 계장님은 어떠셨어요? 상황 면접? 저는 고객님께서 들어오시는 상황에 들어오셔서 뭐 인사를 했는데 고객이 오는데 앉아서 응대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바로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이쪽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 면접은 당황하는 게 또 일수여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되는데 평소에는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스크립트 아니면 뭔가 제시되는 상황을 어떤 입장을 내가 취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갈등과 타협할 것이다. 아니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준비를 할 때 중간에 제가 바뀌지 않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면접 후기 같은 거에 이런 상황 면접이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은행 가서 보면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저한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고객처럼 해달라 하고 최대한 민원 고객처럼 해달라고 하고 그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이 남아 있는데요. 최종 면접은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남은 대리님 기억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대 1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종 면접장을 들어가니까 임원분들이 5분 정도 계셨고 이제 면접자는 저 혼자 이제 5대1로 15분 정도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인성 면접 질문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좀 압도당한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임원분들께서 아마 정장을 다 입고 계셨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실무 면접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니까 조금 그 카리스마에 압도를 당했었는데 최대한 그냥 긴장하지 않고 이미 1차 면접까지 통과하고 왔기 때문에 큰 잘못만 하지 말자 하고 그냥 편안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서진 계장님은 최종 면접 볼 때 가졌던 마음가짐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최종 면접 볼 때도 최대한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현덕 대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모든 면접 전형 전에 똑같은 음악을 듣고 들어갔거든요. 뭔가 그 루틴화를 해서 난 준비가 끝났어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노래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덕 플레이리스트 이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가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타이니 라이엇이라고 힘나는 음악이 있습니다. 타이니 라이어? 타이니 라이어? 라이엇. 라이어?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긴장되는 최종 면접에서도 답변을 잘 하려면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최종 면접은 임원분들께서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가깝게 지냈던 교수님들께 모의 면접을 봐달라고 하고 이제 그들과 연배가 비슷하고 실루엣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임원분들 앞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비슷한 연배 분들과 모의 면접을 하고 그냥 그 임원분들을 너무 진짜 회사의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아버지 혹은 어머니, 뭐 이모, 작은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추석 때 만났다 이렇게 편하게 그냥 생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들은 얘기가 면접관들은 날 떨어뜨리려고 부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합격시켜주려고 부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서진 계장님은 어떤 식으로 좀 최종 면접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1차 면접 때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 많이 안 나와서 이번에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읽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다 대비를 해놓은 식으로.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럼 현덕 대리님은 어떤 식으로 최종 면접을 준비하셨나요?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 면접관 분들이라고 쳐서 그러면 엄청 많은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압도될 것 같은 분위기의 면접관 분들을 진짜로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띄워놓고 그 앞에 정장을 입고 연습을 했습니다.
진짜 저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의 인물이고 가상의 인물이란 걸 아는데도 조금 긴장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딱 압도될 만한 하나의 이미지를 찾아서 면접 연습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모르거나 당황을 해서 말을 더듬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듬고 다시 뭔가 발언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고민 후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너무 제가 답변을 하는 와중에 침묵이 길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잠시만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여쭤보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준비가 되었을 때 답변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면접도 마지막 상황이 되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 나오곤 하잖아요. 만약에 후배가 선배 마지막으로 할 말 준비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혹시 현덕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실 건가요? 그 소중한 기회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저는 되게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것도 첫 자기소개와 같이 마무리 단추를 이렇게 꿰는 일인데 경남은행에 대한 로얄티와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행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고객분들이 있는지 봤고 그리고 어떤 직원분들이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봤고 거기서 느낀 제 모든 마음을 지금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진심과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마무리 멘트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진 계장님은 마지막 말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를 했었는데 가서는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말 꼭 경남은행에 붙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나훈 대리님은 준비하셨나요? 네, 저도 준비를 했고 후배들이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꼭 준비를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면접장에 갔을 때 마지막 할 말이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자기소개만큼 마지막에 저희 포부나 그런 면접이 아쉬웠던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하라고 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못 보여드린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믿어주신다면 입행하고 꼭 자랑스러운 후배가 돼서 열심히 같이 근무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마지막 말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덕 대리님부터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직장에 지원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긴장되고 많이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저희 경남은행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그대로만 쭉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있습니다. 파이팅! 서진 계장님. 너무 많이 긴장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 영상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좋은 꿀팁들 많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직장인 경남은행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친구들이 경남은행을 간남은행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입행해서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고 뭐 꼭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한 명을 뽑아도 내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 역시도 지원자분들을 경남은행에서, 간남은행에서 뵐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4년 채용 공고가 떴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전형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댓글창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경남은행과 함께하면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럭키 비키잖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경남은행과 함께하면
럭키 비키잖아. 감사합니다.